장례식장 한쪽에서 이런 말이 오갑니다. 형수님, 정신 없으시죠? 부의금은 제가 정리할게요. 봉투 이리 주세요. 아니 형, 그걸 왜 형이 챙겨? 아버지 손님만 온 거 아니잖아. 아직 육개장 국물도 식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이 가시기도 전인데 구석에서는 개상이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 장면이 드라마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너무 자주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은 절대 안 그래. 법 없이도 살애들이야. 설마 엄마 사는 집을 건드리겠어.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속 앞에서는 안 싸우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항상 집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한 채. 평생 남편과 함께 일구고 허리띠 졸라매며 장만한 그 집.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은 과연 누구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연히 내 집이지. 내 이름으로 안 되어 있어도 평생 같이 살았는데.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 집은 자동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계속 살고 있는 집이지만 법적으로는 나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세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절반은 내 몫이겠지. 하지만 법정 상속 지분은 다릅니다. 배우자 1.5, 자녀 각각 1, 2 비율로 나눕니다. 10억을 3.5로 나누면 배우자 몫은 약 4억 2천만 원입니다.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약 5억 8천만 원은 법적으로 자녀들 몫입니다. 그 순간 그 집은 어머니 혼자만의 집이 아닙니다. 세 사람 공동 소유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사업이 어렵다거나 빚이 생겼다거나 목돈이 급해지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 제 목 먼저 주세요. 집 팔아서 나눠주세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집을 매각하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 우리 집이 그러겠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어머니가 아니라 법과 자녀 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한 채 가진 부부가 배우자 먼저 떠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막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면 사망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재산조회도 같이 신청해 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십시오. 은행,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세금, 연금, 빚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숨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숨은 빚 때문입니다. 남편이 보증을 섰거나 사업빚이 있었는데 가족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빚을 모르고 상속을 진행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같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3개월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빚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 치르느라 정신없어서 이 기간을 넘깁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안심상속 조회 3개월 안에 빚 여부 판단, 이 두 숫자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집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한 채, 아무 조치 없이 사망하면 자녀와 공동 명의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집을 팔려 해도 주택연금을 받으려 해도 대출을 받으려 해도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장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부터 이 상황을 막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대비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절반을 아내 명의로 돌려놓으면 적어도 내 몫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50대 50 공동명의로 바꿨다고 하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편이 가진 50% 지분은 다시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뉩니다. 결국 아내 50% 남편 지분 중 일부 그리고 자녀들 지분이 섞여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등기부에는 배우자와 자녀 이름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지분이 1%라도 자녀에게 넘어가면 집을 처분하거나 담보 설정을 하거나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세금입니다. 지금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증여로 보거나 지분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집값이 높은 지역이라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결과는 완전히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신탁 방식 주택연금입니다. 이 방식은 집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뺏기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신탁 방식으로 미리 가입해두면 배우자가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남은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이어받습니다. 자녀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즉, 남편이 먼저 떠난 뒤에도 아내는 자녀 눈치 보지 않고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실거주 주택 세입자가 없어야 합니다. 시세로는 16억에서 17억 정도까지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없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배우자가 건강하게 옆에 계시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미 배우자가 돌아가셨고 아무런 준비를 못 해두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결국 자녀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단독 명예 확보입니다. 자녀들이 법대로 나누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집은 내 단독 명의로 정리하겠다. 왜냐하면 지분이 섞이면 앞으로 모든 결정에 자녀 동의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설득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 집 하나밖에 없다. 이 집을 내 명의로 해주면 주택연금 등을 통해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 하지만 지금 쪼개서 나누면 나는 당장 갈 곳이 없고 결국 생활비를 부탁해야 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면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괜히 미안해하거나 양보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자녀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버타운으로 옮기거나 작은 집으로 갈 계획이라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입니다. 이제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집을 팔 계획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뒤 이 집 정리하고 작은 곳으로 가야겠다. 혹은 실버타운으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6개월이라는 시간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6개월 안에 집을 매도하면 그 매매 가격이 상속 재산 평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매 가격이 곧 평가 금액이 되면 자녀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1주택자니까 세금 없지 않나요? 문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가 이미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받은 지분까지 더해져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집을 팔면 자녀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 생각이 있다면 무조건 먼저 세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한지 지나서 파는 것이 유리한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제값 받고 빨리 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 전에 구매자인 척 전화를 해보십시오. 이 동네 이 아파트 얼마에 거래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호가와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군데만 믿지 마십시오. 동네 부동산 한 곳에만 맡기는 것은 편하지만 위험합니다. 인근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매물을 알리십시오. 중개사들끼리 경쟁이 붙어야 내 집을 우선적으로 소개합니다. 세 번째, 집은 비울수록 비싸집니다. 짐을 정리한다고 한쪽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1년 이상 안 쓴 물건 언젠가 쓰겠지 하는 박스 다 치우십시오. 공간이 넓어 보이는 집이 같은 평수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네 번째, 현관과 냄새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입니다. 신발을 모두 정리하고 밟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쾌쾌한 냄새가 나면 구매자는 이미 마음이 식습니다. 환기를 자주 하시고 욕실은 물기 없이 마른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다섯 번째, 작은 연출입니다. 거실 창가에 초록색 화분 2개만 두어도 집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조명은 밝게, 커튼은 열어두고 햇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거래 속도를 좌우합니다. 집을 지키든 집을 팔든 결국 핵심은 준비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법과 시간에 끌려갑니다. 준비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말 핵심만 남겨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아픈 법 이야기, 복잡한 숫자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1년과 3개월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숨은 재산도 찾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숨은 빚입니다. 그리고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집을 지킬 것이라면 자녀 지분이 섞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살아계실 때라면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검토하십시오. 이미 상속이 진행되었다면 가능하면 단독 명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녀와 협의하십시오.
지분이 1%라도 자녀에게 넘어가면 집을 팔거나 주택연금을 신청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장 하나 때문에 내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집을 팔 계획이라면 6개월을 확인하십시오. 상속세 신고 기간인 6개월 안에 매도하는 것이 자녀 세금 부담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세무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내 노후의 선택권을 남에게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집 한 채,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내 노후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당장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준비가 필요한지 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70대 초반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평생 그 집에서 살았고 자녀 둘은 이미 결혼해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치르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작은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 계산해보니 아들 몫이 약 3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몫이라도 먼저 정리해주세요. 급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큰딸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살 집인데 왜 파냐고 했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감정이 상했고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 다투다가 결국 집을 매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원치 않던 이사를 해야 했고 작은 평수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살던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 지킨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다.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한 경우입니다. 비슷한 연배의 부부였습니다. 자녀는 둘이었고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신탁 방식, 주택연금 상담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가입해 두었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상속 절차를 진행했지만 연금은 자동으로 아내에게 이어졌습니다. 도장 요구도 분쟁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달 연금을 받으며 그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준비해 두셔서 우리도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해 두니까 아이들 얼굴 보기가 더 편하더라. 두 집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상속은 자식이 나빠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 때문입니다. 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서류와 지분만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리 구조를 바꿔두어야 합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비의 원천이고 거주 안정의 기반이며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분쟁을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1년과 3개월 지분 구조 점검 6개월 세금 확인 이것만 점검하셔도 절반은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건강할 때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여보, 우리 집 문제 한번 정리해두자. 이 말 한마디가 나중에 큰 분쟁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준비는 불신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끝까지 당당한 부모로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등기 상태가 어떤지, 주택연금 가능 여부가 어떤지, 상속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는 만큼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도장 하나에 막히지 않도록 오늘 이 내용이 작은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